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 예정지인 울진에 보상을 노린 투기가 복마전 양상입니다. 군의원과 경찰, 한수원 직원까지 가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가구 남짓있던 시골 마을에 2년 만에 230채가 넘는 집이 지어졌습니다. 집짓기 대열에는 군의원과 반원전 집회를 이끈 발전협의회장, 한수원 직원, 심지어 경찰 공무원도 2명이 있습니다. 김창호 군의원은 아내가 자신 몰래 자녀 명의로 사놓은 것을 올 초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알고 처분 중에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또 남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울진 경찰서 직원은 본인과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수원이 사업을 공고한 2014년 12월 이전에 매입해 법적인 문제가 없어 품위 유지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신한울 1호기 때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5 형제가 무려 3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후라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대책들을, 조처들을 내놔야 될 거라는.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원룸 크기도 안 되는 5평짜리 단독주택을 짓거나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쪼갠 뒤 여러 채를 지어 등기했습니다. 가격도 들쭉날쭉. 어떤 집은 13평짜리가 3,300만 원에 매매됐는가 하면 6평짜리는 달랑 300만 원입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울진군도 건축법상 인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질서를 교란시키는 얌체 행위가 만연해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관계당국.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통상 봄철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데요. 올해는 포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잡혀 어항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오징어 잡이 어항인 포항 구룡포항. 밤샘 조업을 마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항으로 속속 들어오자 상인들이 몰려들어 위판이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남해나 울진 쪽에서 잡히기 시작하던 오징어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포항 인근으로도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쪽 이제 미조라든지 밑에서 이제 조업을 할 시기인데 어장이 그런 거 형성되다 보니까 요즘 이곳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매일같이 20-30여 척의 채낚기 여선들이 조업에 나서 오징어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오징어 장사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원래 그 지어나기는 처음이라. 실제 지난달부터 잡은 오징어는 구룡포항에서만 200톤에 달해 평년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지금 잡히는 오징어는 크기가 작은 활어로 한 마리당 1,000원 안팎으로 위판가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성에는 차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한 700~800원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 마리 500원에서 600원에서 300원에서 이렇게 가니까 아마 적자.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 등으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이동 경로가 일시적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징어 자체가 해양 조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해양 변동이 심하면 오징어들이 이렇게 군집이 있어서 어군이 한쪽에 몰렸다가 그다음에 어장이 퍼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례없는 봄철 오징어 때 소식에 올해는 어민들의 풍어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20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으나 일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포항 북 김정재 의원은 지역 최초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주 김석기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양 영덕 울진 봉화 강석호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농림, 축산, 식품, 해양위원회에는 배정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임기 1년인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에 추대돼 비대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안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시급한데요. 기존 설비보다 미세먼지 등 분진 제거율이 50% 이상 높은 반면 에너지 사용량은 획기적으로 줄인 전기 집진기가 개발돼 국내외 공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ICT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집진기 MPS입니다. 고전압을 흘려 발생되는 정전기력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주로 제철소나 화력발전소 등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 설치됩니다. 마이크로 펄스 하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고전압을 발생시켜서 정전기 원리를 이용한 전기 집진기용 전원장치로서 특히 미세먼지 포집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감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설비를 적용한 결과 종전 방식에 비해 분진 제거율이 5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80% 이상 절감됐습니다. 포스코 ICT는 중국 탕산 강철을 시작으로 타당구로 화력발전소 등에 전기 집진기 110여 대를 공급했고 최근 다롄 발전공사에도 24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비롯해 고령 화력발전소와 GS 칼텍스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저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배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전기 집진기 등 환경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박명재 의원이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학대 범죄 처벌 특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을 수정 보완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노인 학대 범죄를 근절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8,600여 건에서 2013년 만여 건, 그리고 지난해 11,9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 등에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경실련은 포항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신항만과 지곡지구에서 박 전 시장과 가족의 땅이 있는 흥해읍 대련리로 갑자기 바뀐 경위와 박 전 시장의 땅이 있는 곳으로 주 진입로가 난 경위 등을 지적하며 행정 권력을 행사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시장은 어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 핵심자와 시도의원 등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에 맞서 대표격 2명이 고소된 시민단체가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조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123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포항 중앙상가에 추진 중인 장외 경륜장 유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중앙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장외 경륜장이 학생들에게 도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줘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중앙상가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서민 경제 파탄과 가정 불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주시는 양남 효동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남 효동지구에는 오는 2020년까지 1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85만 톤 용량의 다목적 댐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남면 일대 151헥타르의 농경지에 매일 500톤의 유지수를 공급하게 돼 가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경주 중심 상가인 동성로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17억 원의 사업비를 50%씩 분담해 중심 상가 일대 900여 미터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 시가지에 난립해 있던 전선과 전봇대가 사라지게 돼 역사 문화도시 경주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 미래 비전 수립 추진위원회가 오늘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했습니다. 산, 학, 관, 연을 대표하는 추진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추진 방향을 보고받은 뒤 용역 방향에 대해 토론을 냈습니다. 포스코가 1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한 이번 용역은 포스코 경영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부터 내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중단기 2040년, 장기 2065년을 목표로 포항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담게 됩니다. 최근 영덕에서도 구급차를 위해 다른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쯤 영덕에서 낙상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85살 한 모 씨가 구급차를 타고 포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로 위의 차량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주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영덕소방서는 당시 7번 국도 청하면 인근에서 도로공사로 차량 정체가 심해 환자 이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으나 차량 운전자들의 양보 운전으로 인해 뇌출혈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요란한 비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 많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덕분에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시간 흐름별 강수 형태 살펴보시면 비구름대는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천둥번개와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 흐름별 낙뢰, 즉 벼락의 이동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과 붉은색 등 점으로 표시된 곳이 천둥번개를 나타내는데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더 강한 천둥번개를 표시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등 좀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바람마저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강한 비바람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동해안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 22도, 경주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가 오다가 점차 그쳐 나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19도, 독도 20도,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네, 비가 그친 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5.87도, 동경 129.69도로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시내 일대 전신주의 전선을 절단해 훔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포항 시내 전신주에 설치된 5,4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0km가량을 60여 차례에 걸쳐 잘라낸 훔친 혐의입니다. 남부서는 또 어젯밤 10시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로 중국인 국적 불법 체류자 4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달아나다 붙잡힌 뒤에 포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서 그제부터 실시 중인 화랑훈련이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하이코에서 세계학술대회가 열리는 도중 생화학 테러로 인질극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고 대테러 부대인 육군 54단 기동대대와 경찰 특공대, 국군 화생방 사령부 특수대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군 주관으로 실시 중인 화랑훈련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포스코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본사 인근 동촌대 식당 입구에서 한국 GM의 중형 신차 올뉴 말리부 전시와 구매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회사가 마케팅 협력과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스코는 초고장력 강판을 한국 GM에 제공하고 있고 올뉴 말리부의 모든 차체에는 포스코의 고장력 강판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장현수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장 교수는 고설량 저분할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연구 과제로 앞으로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비인욱과 최진수 교수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정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주후 2016년 33판에 등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북개발공사와 16개 시군이 대거 참여해 분양 중인 산업단지와 전략산업 등 41개 프로젝트를 준비해 저렴한 분양 가격, 우수한 투자 여건과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참여한 기업 가운데는 도가 그동안 유치에 공을 들인 탄소 성형 기업 H사와 치과 의료기업 D사, 음료기업 W사 등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성장 동력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복합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의 투자 유치에 가속도를 붙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65개 각종 위원회를 60개로 축소하고 43명의 위원을 줄여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근거가 없는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현재 27%에서 내년 7월까지 42%로 올리고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위촉식 위원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27일까지 연안해역 내 불법 스킨스쿠버와 낚시어선 등 해상안전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킨스쿠버들의 수산물 불법 채취 등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